안녕하세요. 교육과 혁신연구소의 이혜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의식을 갖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교육개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학회에서 그 서울대 학생들과 미시간대 학생들이 어떻게 다르게 공부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청중 중에 당신은 왜 연구를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대한민국에 교육학 논문이 없어서, 교육학 연구가 없어서, 혹은 교육학자가 없어서 대한민국 교육이 안 바뀌는 겁니까? 당신은 한국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연구를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대중에게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그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책상 옆에 앉아서 논문만 쓰는 걸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좀 사회에 알리고 대중에 알리고, 그러니까 너무 학계 속에서만 있지 않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필연적으로 그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느 대학에 소속되든 간에 교육부의 예산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교육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는 연구 계획서를 써야 되고, 근데 저는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소속이 돼서 그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으로 가면 제가 소신 있게 교육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익 모델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뭔가를 이렇게 교육과 관련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모델을 만들면 그 수익과 관련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를 처음서부터 그 작정을 하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늘 어떤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미션에는 써 있지만, 목표는 그렇게 설정을 하지만 점수는 엉뚱한 데 따주는 거죠. 훨씬 더 수용적이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교수의 말을 그대로 따를수록, 더 수용적이면 수용적일수록 학점이 높고, 더 비판적이고 창의적일수록 학점이 낮은 이 패러다임이, 이 프레임이 이 패턴이 전 전공에 동일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표와 평가가 다른 이 차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대학 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목표는 다 이렇게 써놓고 아무도 평가를 딴 데다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게 대학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2015 교육과정의 워딩을 보면 단어에는 창의, 융합, 전인, 다양, 소통, 굉장히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의 그 문건으로만 보면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시대 대비 그거 다 될 것 같이 돼 있어요. 문제는 국가 차원의 목표는 그렇게 세워놓고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는 시험인 수능에는 그런 걸 평가하지 않아요. 국가 전체의 교육의 차원에서도 목표를 뭘로 세워놓는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목표를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지, 그 과정과 결과들이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제가,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 미국에 애리조나 주립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학교로 연속 4년 연속 랭킹 1위에 이렇게 선정된 그런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직접 가봤어요. 자기가 하는 그 과제를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학교의 미션하고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자리에 왔던 이제 각 학교, 각 대학들 교수들에게 저 죄송한데 저만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라든가 제가 하고 있는 연구라든가 아무튼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대학의 미션하고 연결을 안 시켜본 적이 없는 경험이 저만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 그걸 하는 교수는 아무도 없을걸요? 목표를 딱
분명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거랑 자기의 수업을, 그거랑 자기의 연구를, 그거와 자기의 정책을 계속 다 연계를 시켜서 하니까 그 모든 이 구성원들이 그냥 한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같이 힘을 쏟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목표하고 평가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과정은 큰 목표잖아요. 그걸 계속 바꿨는데 어쨌건 수십 년 동안 교육이 그닥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바꾼다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또 되게 많이 바꾸는데, 과정에서 그 새로운 교수법으로 아무리 해도 그게 결과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수법이라든가 혹은 다른 방식의 교육이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시도를 해보다가 중학교 때 가서 바뀌고 고등학교는 끝나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입이 여전히 또 이제 한 가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의 목표나 방법이나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이 아무리 바뀌어봤자 끝에 있는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다 그냥 가다가 도로아미 타불이다. 결정적 변별을 뭘로 하느냐.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다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걸로 결정적 변별이 되는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비판과 창의를 막 얘기를 하기도 해요. 더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질문들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 ABC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수능 패턴 시험 문제를 보면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거의 90 몇 %에 달해요. 근데 이제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는 질문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5개의 보기가 얼마나 다 비슷비슷하게 답 같으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개의 비슷비슷한 보기의 미묘한 차이를 변별해내는 능력에 우리는 고득점으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수능 기출문제를 보면 법과 정치가 20문항으로 돼 있는데 그 20문제 전부 100%가 문제의 질문의 형태가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법과 정치는 어제 옳았던 게 오늘부터 옳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옳은 게 옆에 동네 가서는 옳지 않을 수 있는 게 법과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걸 그게 왜 옳지 않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생각을 뒤집어보고 바꿔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영역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정해놓은 옳음이라는 기준을 맞추는 걸로 우리는 100%의 문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수능시험 문제를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를 고르는 게 전 과목에 있는 이런 시험 패턴이 아니라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관점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2시간 동안 써봐라. 이런 종류의 시험 문제를 전 과목이 다 바뀐다면, 그러면은 그런 거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그런 종류의 공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런 종류의 역량을 기르도록 수업의 교수법이 바뀌겠죠? 학원을 간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문제집, 쪽집게, 고액과외 이런 거 하나도 안 먹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평가 문항이 바뀌면 그 아래로 굉장히 도미노적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평가를 바꾸는 게 결국은 핵심이다. 근데 평가를 바꾸는 게 단순히 시험 문제를 바꾸는 거의 개념이 아니고,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단순히 그 문제도 아니고,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단순히 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능력을 잘했다라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집어넣기만 하는 걸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꺼내는 능력을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완전히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교육 전체가 도미노로 다 변할 수 있다. 그냥 교실 수업하지, 빨리 학교 개학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등록금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